자, 오늘도 헬마우스 임경빈 작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저희가 어제부터 청취율 조사 기간이 시작이 됐기 때문에요. 안내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예. 2주 동안 진행이 되고요. 02로 시작하는 번호로 전화가 걸려오면 혹시 모르니까 일단 좀 받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어제 뭐 들으셨어요? 라고 이제 질문이 들어오면 권순표의 뉴스 아이킥이라고 외쳐주시면 되겠습니다. 방송 중에 저희 방송 관련해서 좋은 의견 보내주시는 분들께 선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총 10분을 뽑아서 오늘도 커피 쿠폰 보내드립니다. 문자번호 샵 8001번,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들어가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 메시지로 보내주시면 무료로 참여가 가능하십니다. 대신에 이제 유튜브 같은 경우는 댓글 참여를 해주셔도 선물 발송을 해드리기가 어렵기 때문에 문자 메시지나 미니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임경빈 작가, 네. 늘 고맙지만 특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근데 오늘 네. 뉴스가 정말 쏟아집니다. 예.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도 저희가 이제 뉴스 브리핑 내용을 좀 정리를 하고 난 뒤에 새로 들어온 속보가 하나 있는데요. 예. 공수처발 보도입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의 공범으로 이 재판을 받고 있는 예. 이모 씨, 이종호 씨가 최근에 어떤 뉴스의 중심 인물 중에 한 명으로 떠올랐는데 공수처 발로 나온 얘기를 들어보니 이거 동아일보의 단독 기사입니다.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구명 활동을 내가 했다라고 주변에 자랑을 하고 다녔다라는 취지의 진술을 공수처에서 확보를 했다는 소식입니다. 이게 사실이라면 대단히 의미 있는 기사인데요. 그렇습니다. 뭐 이게 이제 사실 지난번에 최혜병 특검법 관련해 가지고 국회에서 법사위 청문회가 열렸을 때도 임성근 전 사단장한테 민주당의 박균택 의원이 직접 질문을 했었거든요. 예. 이종호라는 사람은 아느냐? 근데 전혀 모르는 사람이다. 예. 라고 답변했었습니다. 본 적도 없고 알지도 못한다라고 했었는데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면 두 사람 사이에 적어도 아는 사이 이상의 관계가 예.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거고요. 직접적으로 구명 로비를 해줬을 정도라면은 그건 우리가 이제 생각했던 것보다 더 밀도 있는 관계였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이제 공수처의 이 얘기가 보니까 최근에 이종호 씨의 지인인 A 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서 조사를 했는데 예.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지난해 7월에서 8월 사이 이 씨가 임 전 사단장을 구명했다고 자랑 삼아서 얘기하는 거를 내가 들었다. 예. 라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를 했다는 거고요. 그 당시 뭐 아시다시피 이제 최상병 사건에 대해서 해병대 수사단이 조사를 마무리를 하고 임 전 사단장에 대해서 혐의가 있다라고 경찰에 이첩을 준비하고 예. 실제로 이제 이첩을 했었던 그런 시기였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종호 씨가 움직여서 이 사안에 개입을 했다라고 하면 그 루트는 아무래도 김건희 여사일 가능성이 높은 거고요. 왜냐하면 도이치모터스 공범 중에 가장 어떤 주요 혐의자, 피의자 아니었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근데 이 사람이 움직였다는 건 곧 김건희 여사의 관계, 그리고 그 로비의 중심에 김건희 여사가 있었다. 이렇게 해석, 할 유추가 수밖에 가능. 없는 거죠. 이종호 씨가 이제 다른 루트를 통해서 개입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은 높지 않기 때문에 예. 게다가 이제 소위 말하는 그 이제 단체 채팅방, 멋쟁 해병 단체 채팅방에 참여했었던 변호사 같은 경우도 JTBC에 인터뷰 할 때 얘기하기로는 예. 그 전후한 시기에 이종호 씨가 본인이 김건희 여사하고 친하고 여전히 교류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자주 언급했다는 거기 때문에 예. 뭐 그런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공수처에서 과연 이 사안에 대해서 어느 정도까지 증거를 확보할 수 있느냐 이게 예. 좀 주목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일단 공수처 입장에서는 A 씨의 진술을 토대로 해서 임성근 전 사단장이 혹시 이 씨를 통해 자기 구명 활동을 대통령실에 전달했는지 예. 이거를 좀 확인을 해보겠다라는 거고요. 말씀하시던 도중인데 어쨌든 예. 공수처 관계자가 이런 얘기를 동아일보에 했습니다. 의심 가는 부분이나 의혹 제기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하나 확인을 해보고 예. 뺄 것과 넣을 것을 구분해야 되는 의무가 우리한테 있다. 수사팀에서도 국회 청문회 때 나왔었던 얘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언론에 나온 내용까지 보면서 참고를 하고 있다. 예.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다만 이제 공수처 입장에서는 이종호 씨가 했다는 그 발언들이 그냥 단순히 주변에 하는 허풍일 수도 있고 예. 그리고 뭐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했는데 그게 작동을 하지 않았을 수도 있고 예. 뭐 여러 가지 가능성들을 다 같이 염두에 두고 이제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이제 확정된 사실은 아니다. 뭐 그러나 이런 취지였습니다. 결과론적으로 보면요. 이 이모 씨가 임성근 내가 구했다고 떠들고 다녔고 그렇습니다. 결국 임성근은 구해졌습니다. 네. 그 결과, 그러니까 이 드러난 어떤 지금 주변인들의 말과 그 사건이 전개된 결과는 비슷한 방향이 분명합니다. 지금 보면.
뭐 이종호 씨의 말대로 로비가 통해서 그렇게 된 건지 혹은 그렇습니다. 뭐 대통령이 호련한 결단으로 그렇게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해병대 수사단이 결정했었던 대통령 여섯- 그거조차 부인하고 있으니까요. 그렇습니다. 지금. 예. 6명의 혐의자. 예. 그 안에 원래 임성근 전 사단장이 들어가 있다가 경찰로 자료가 이첩될 때는 다시 이첩될 때는 그게 이제 빠진 상태였기 그렇습니다.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뭔가가 작동을 했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겠죠. 예, 그 카톡 대화방부터 이 만약에 이 공수처가 이 진술을 가지고 팩트 체커가 된다면요. 네. 이 모든 과정이 설명되는 부분은 있습니다. 이 하나의 고리로. 왜냐하면 이제 그 동안에 대통령이 왜 그렇게 경로를 그렇습니다. 하고 왜 도대체 임성근 사단장 하나를 구하기 위해서 만약 지금 네. 그것도 부인하고 있으니까요. 그렇습니다. 구하기 위해서 경로했다는 것조차 부인하고 있으니까. 근데 지금 그러나 이제 야당에서 갖고 있는 예. 의심이죠. 예. 뭐 일개 사단장, 그러니까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일개 사단장에 불과한 임성근을 혐의자에서 빼기 위해서 대통령이 직접 이렇게까지 뭐 이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예. 대통령실과 국방부를 동원해서까지 움직일 이유가 무엇이냐? 그 부분이 가장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였죠.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야당에서 갖고 있는 가장 좀 중요한 쟁점이었는데 만약에 그게 이종호를 통해서 김건희 여사를 움직인 거였다면 예. 어느 정도 설명이 된다라는 게 이제 또 야당 쪽의 추측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야당 쪽에서는 그 드러나지 않은 번호 02 뭐 그 있잖아요. 800에 7070 예, 번. 7070. 네. 그 번호가 과연 누가 거기서 전화했겠는가? 네. 그거에 대한 의구심도 이런 연관성 속에서 드러난 것이고요. 그렇습니다. 예. 하나하나 좀 밝혀내야 될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이 사안들을 좀 더 면밀하게 밝혀내려면 뭐 공수처나 혹은 이제 검찰이 손댈 수 없는 영역, 뭐 예를 들면 이제 대통령실까지도 수사할 수 있는 이제 특검이 필요한 거 아니냐라는 게 지금 이제 야권과 이제 많은 그렇습니다. 국민들이 여론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사안인데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예. 자, 최상병 특검법이 이미 이제 국회에서 의결이 돼서 대통령실로 전달이 된 상태였는데 예. 오늘 오전에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가 열렸고요. 거기서 순직 해병 특검법 제2 요구안에 대해서 의결이 이루어졌습니다. 예. 그리고 대통령한테 이제 전달이 됐는데 지금 해외에 나가 있는 윤석열 대통령이 곧바로 예. 이 사안을 재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전에 이제 속보가 나왔습니다. 대통령실에서 뭐라고 공지를 했느냐면 어제 발표된 경찰 수사 결과로 실체적 진실과 책임 소재가 밝혀진 상황에서 예. 야당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순직해병 특검법은 이제 철회돼야 한다. 그러니까 제2를 요구받은 만큼 의결 절차를 거칠 필요도 없이 예. 야당에서 철회를 해야 된다. 이제 이런 입장을 밝힌 거고요. 그러면서도 나라의 부름받고 임무 수행을 하다가 사망한 해병의 안타까운 순직을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악용하는 일도 예. 더 이상 없어야 한다라고 하면서 사실상 민주당을 겨냥해서 공세를 펴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여당에서는 공수처 수사 결과를 보고 특검 여부를 결정하자 뭐 이런 입장 아닌가요? 근데 그렇습니다. 참 이 거부권은 빨리 행사했네요. 그러니까 이 외국에까지 나가 있는 상태에서 네. 이렇게 급하게 참 뭐가 그렇게 급한지 모르겠어요. 이것도. 그러니까 이제 그건 예. 정치적인 일정하고 같이 고려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통상적으로 대통령이 중요한 결정을 할 때는 가능하면 정치적 잡음을 좀 줄이는 쪽에 초점을 맞추기 마련입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대통령이 지금 국내에 없을 때 가능하면 이제 소음이 많이 나올 수 있는 대통령실 입장에서는 좀 시끄러워질 수 있는 사안을 처리하고 싶다라는 욕망이 하나 작용을 할 수 있었을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여당의 전당대회가 23일에 치러지기 때문에 그때 만약에 한동훈 후보가 당선이 될 경우에는 예. 한동훈 후보가 주도하는 특검법을 발의하겠다. 본인이 또 이제 그렇게 공언을 했었기 때문에요. 그러면 또 이제 사안이 좀 복잡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때까지 이제 시간을 뒀을 경우에는 민주당이 한동훈 대표 체제의 여당과 일종의 어떤 협상을 시도할 수도 있는 거고요. 이제 네. 사안이 조금 더 복잡해지기 전에 가능하면 이 사안을 빨리 마무리 짓고 싶다. 뭐 이런 것들도 작용했을 걸로 추측해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이렇게 진짜 거침없이 거부권을 행사하고 있는데 정원철 해병대 예비역연대 회장 한번 연결해 보겠습니다. 어떻게 느끼시는지요? 전화 연결돼 있습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외국에서 거부권 행사하는 모습을 보셨는데요. 어떻게 느끼십니까?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다. 특검을 왜 거부합니까? 되졌으니까 거부하는 겁니다. 윤석열 당시 대선 후보의 발언입니다. 두 번의 거부는 확실히 본인이 범인이라는 것을 강한 자백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대통령 예, 말씀하시죠. 계속. 예. 지극히 윤석열스럽고 뻔히 보이는 수순대로 움직였다라는 생각이고요. 윤석열이 윤석열했다.
그리고 임성근이 책임질 문제를 이제는 윤석열 대통령이 책임져야 하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생각합니다. 예, 보셨겠지만 대통령실 발표 내용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요. 어제 발표된 경찰 수사 결과로 책임 소재가 밝혀진 상황에서 야당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특검법은 철회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발언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국민 60에서 70%가 최상병 특검을 바랬습니다. 야당은 민심을 섬긴 것이고요.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은 민심을 외면한 것입니다. 국가와 국민의 항명하는 사태라고 생각하고 그 항명의 무리들이 아첨하는 소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결국 공은 다시 국회로 넘어갔는데요. 정부와 국회에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한 말씀 하시죠. 예, 대한민국의 권력은 삼권 분립되어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지금 제의 요구권, 민심에 반하는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이제 국회에서는 국정조사를 강력히 추진해서 그에 대응해야지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해병대 예비역연대는 내일 국회의장님을 찾아뵙습니다. 국정조사를 촉구할 예정이고요. 하루속히 국정조사가 추진되어서 이 행정부의 무도한 행태를 브레이크 걸어주실 것을 강력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저희 해병대 예비역연대는 7월 17일부터 19일까지 청계 광장에서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분향소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벌써 최혜병 순직의 1주기가 다가오는데 아직까지도 진실이 규명되지 못했다는 것이 너무나 참담할 뿐입니다. 예,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정원철 해병대 예비역 회장이었습니다. 자, 계속 해볼까요? 예. 네, 일단 민주당 같은 경우는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대해서 이제 강력하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박찬대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예. 윤석열 정권이 국민에게 선전포고를 했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번 거부권 행사는 용납할 수 없는 반헌법적인 반국민적 망동이다. 예. 뭐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이게 벌써 이제 15번째 윤석열 대통령의 15번째 거부권 행사인데 최상병 특검법에 대해서만 두 번째. 예. 같은 법안에 대해서 두 번 연속으로 이제 거부권 행사한 상황이 됐고 도대체 뭘 감추려고 그렇게 거부하는 것이냐라고 지금 민주당에서는 강하게 비판하고 예. 있습니다. 일단 재의결 일정에 대해서 이제 민주당 쪽의 입장은 최혜병의 일주기인 19일까지는 재의결 표결에 들어가기가 좀 어려울 것 같다라는 예. 입장이고요. 아까 예. 말씀드렸던 것처럼 23일이 또 여당의 전당대회이기 때문에 여당의 새로운 대표하고도 이제 협상 가능성을 예. 열어놓기 위해서 뭐 재의결됐을 경우에는 이제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그게 이제 통과되기가 좀 어려워 보이기 예. 때문에 여러 가능성을 열어놓고 뭐 여당을 좀 흔들어 보겠다. 뭐 이런 취지에서 아마 23일 이후에 재의결 표결을 좀 추진해 볼 걸로 그렇게 좀 예상이 됩니다. 지금 분위기 보면 공수처도 그냥 유야무야하진 않겠다. 뭐 이런 어떤 의지는 있는 것 같습니다. 보면 그렇다면 네. 공수처의 수사도 지금 재의결 앞두고 있고 여러 가지 좀 박차를 갈 것 같은데 그 공수처의 수사 결과도 한번 어떻게 진행되는지 같이 맞물릴 것 같습니다. 이건 보면. 그렇습니다. 뭐 말씀하신 대로 이제 공수처에서는 이 사안을 공수처 4부가 담당을 하고 예. 있는데 뭐 수사 상황에 대해서 알고 있는 분들의 얘기를 좀 취재를 해보면 4부 내에서는 상당히 좀 의지가 강하게 있다. 예. 의지를 가지고 추진을 하는데 좀 여러 어려움들이 있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상당한 외부 압박과 역부족이다 인원 뭐 등 안팎, 시스템이. 예. 안팎의 압박이라고 이제 예. 얘기를 하니까 공수처 내부에서도 이 사안에 대해서는 좀 이게 협조가 쉽지 않은 상황인 것 같고 지금 이제 공수처 상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통령실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수사가 예. 거의 진행이 안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 뭐 그런 거는 결국에는 공수처가 단독으로 하기가 쉽지 않고 오히려 이제 특검을 통해서만 풀 수 있는 문제 아니냐. 이걸 또 이제 야권에서는 보고 있는 사안인 것 같습니다. 예. 잠깐 아까 여론조사 그 배경 좀 설명해 주실까요? 저희가 조금 전에 이제 정원철 회장을 인터뷰하면서 정원철 회장이 이제 여론조사를 언급을 했는데요. 그 여론조사는 이제 한국갤럽이 지난 25일부터 사흘 동안 전국 102명의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입니다. 63%는 특검을 도입해야 된다라고 응답을 했고 반면에 26%는 그럴 필요가 없다라고 응답을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자, 1,002명입니다. 1,002 100명이 명이요. 아니고 예. 예. 자, 국제
법제사법위원회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안 발의 요청에 대해서 네. 김건희 여사 모녀를 증인 채택하기로 했죠. 예. 말씀하신 그 내용인데 이제 예. 국회 국민동의 청원에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발의해달라라는 예. 청원안이 오늘 오전까지 제가 확인해봤을 때 이제 133만여 명 정도의 청원 동의를 얻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건 이미 이제 기본 요건인 5만 명을 충족시킨 상태이기 때문에 네. 국회에서 이 사안을 소위를 통해서 다뤄야 되거든요. 근데 오늘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이 발의 요청을 위해서 이 청원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두고 두 차례에 걸친 청문회를 열기로 예. 의결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19일 그리고 26일 두 번 청문회를 열게 되고요. 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발의 요청 국민 동의 청원을 상정해서 예. 청문회 실시 계획서 그리고 증인 출석 요구서 등등을 오늘 야당 단독으로 채택을 했습니다. 여당은 중간에 국회법 법리에 맞지 않는 청문회다라고 반발하면서 이제 단체 퇴장을 했기 때문에 야당 단독 처리가 이루어졌습니다. 이렇게 되면 19일하고 26일에 걸쳐서 현직 대통령의 탄핵 소추를 어떻게 할 것인지를 본격적으로 다루는 청문회가 열리게 됐습니다. 예. 김건희 여사 모녀는 나올 수밖에 없는 건가요? 어떻게 되나요? 네, 오늘 이제 40명이 넘는 증인을 채택을 했는데 예. 각 사안별로 이제 뭐 증인들이 좀 쪼개져 있습니다. 예를 들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사건 관련된 뭐 증인들이 쭉 있고요. 예. 그리고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김건희 여사의 디올백 수수 의혹 관련된 증인들이 있고 예. 뭐 그 외에도 증인들이 뭐 최혜병 특검 관련된 증인들도 있고 여러 건이 있는데 김건희 여사하고 그 모친인 최은순 씨 같은 경우는 예. 26일 청문회에 증인으로 채택이 됐습니다. 예. 그리고 차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관련해 가지고는 19일에 청문회가 열리기 때문에 지난번에 이제 법사위 청문회가 열렸을 때 증인으로 출석을 했었던 임성근 전 해병대 사단장 등 22명이 이 관련 사안으로 또 증인 채택이 됐기 때문에 같은 일이 또 반복될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 김건희 여사 모녀는 이 나오고 싶으면 나오고 안 나오고 싶으면 안 나오고 이게 가능한 건가요? 원래는 이제 예. 증인 채택을 하게 되면 국회에서 의결이 되게 되면 증인들은 다 나오는 게 원칙이고요. 다만 이제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할 경우에는 출석을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피치 못할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이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게 되는데 뭐 예를 들면 김건희 여사의 논문 표절 의혹 관련해 가지고 계속 좀 질타를 받고 있는 네. 숙명여대 총장 같은 경우는 지난해 국정감사나 그 전에 국정감사나 계속해서 이제 해외 출장을 사유로 해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었거든요. 그런 식으로 이제 불출석을 하는 경우가 뭐 민감한 사안에 대한 증인이거나 혹은 재벌 그룹의 총수나 뭐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 그런 식의 회피를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예. 김건희 여사는 지금까지 어떤 행태로 볼 땐 안 나올 가능성이 많겠군요. 여러 가지 어떤 사유를 들어서. 뭐 물론 이제 그렇게 생각할 수는 있는데 이게 사유라는 게 누가 보더라도 명확한 사유여야 되기 때문에 법사위의 위원장이나 위원들이 판단했을 때 사유가 되지 않는다라고 판단하면은 동행명령장을 발부를 할 수는 있습니다. 그 동행 명령장 자체를 안 받기 위해서 피해 다닐 수도 있는 걸 같고요. 그렇습니다. 원래 예. 이제 주소에 가가지고 예, 직접 본인한테 그렇습니다. 전달해야 됩니다. 예. 일단 댓글팀 논란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뉴스입니다. 보면. 네, 예. 이 여당 전당대회의 핵심 이슈가 김건희 여사의 문자 논란이 돼버린 상황이긴 한데요. 어제 그 TV조선에서 문자 전문을 공개하면서 좀 흥미를 끌었던 대목이 올해 1월 23일에 김건희 여사가 한동훈 당시 비대위원장한테 보냈다는 문자 네. 내용의 일부입니다. 뭐라고 돼 있었냐면 요 며칠 제가 댓글팀을 활용하여 위원장님과 주변에 대한 비방을 시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너무도 놀랍고 참담했습니다. 예. 라는 대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댓글팀을 누군가 운용하는 거 아니냐라는 의심을 해볼 수 있는, 물론 이제 그 문자의 맥락으로만 봤을 때는 실제로 댓글팀이 있다는 건지 없다는 건지는 좀 불분명하긴 한데요. 불분명 하나 한동훈 후보 측에서는 김건희 여사 측이 운용하는 댓글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다. 뭐 이런 얘기 같습니다. 네, 그런 식의 이제 맥락이 좀 읽히는 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좀 논란이 됐습니다. 실제로 그러면 김건희 여사 쪽에서 뭔가 댓글팀 같은 거를 운용을 하는 거냐? 그리고 한동훈 후보 쪽에서도 그런 관련된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던 거냐라는 얘기가 오갔는데, 오늘 친윤계 중에 대표적인 인사로 꼽히는 이제 장해찬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오늘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했는데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한동훈 후보야말로 사실은 법무부 장관을 할 때부터 여론 관리를 해주고 우호적인 온라인 여론을 조성하는 팀이 별도로 있었다. 이거 굉장히 이 장해찬 씨가 무슨 근거로 이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는데요. 네.
이게 만약 사실이라면 이건 굉장한 후폭풍을 불러올 만한 어떤 팩트란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일종의 여론 조성을 하기 위해서 뭐 예전 저희가 뭐 기억하기로는 이제 MB 정부나 이런 시절에 있었던 댓글팀 같은 거를 구성하고 이제 운영을 했다는 거냐. 법무부 장관이요. 법무부 장관, 현직 법무부 장관이 그런 걸 했다는 명백히 거냐라는 불법적인 행위일 텐데요. 그렇습니다. 그런 성격으로 의심할 수가 있기 예. 때문에 그래서 사실 이제 진행자였던 김종배 평론가 같은 경우도 아니 그게 사실이냐 무슨 근거에서 얘기하는 거냐를 이제 여러 차례 물었습니다. 예. 그리고 그게 법무부 내에 있었던 조직이냐 혹은 이제 밖에 있었던 조직이냐 이런 것도 물어봤거든요. 예. 그랬더니 이제 장해찬 평론가 같은 경우는 댓글팀 자체는 법무부 밖에 운영이 됐다. 예. 그러니까 그건 별도의 조직을 따로 법무부 장관이 운영했다는 거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큰 문제가 될 수 그럼 있습니다. 거기서 또 법무부 장관이 직접 운영한 것이냐, 네. 아니면 누가 운영한 것이냐,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모호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이 뭐 그럴 장해찬 수는 씨 주장 있습니다. 자체가 예. 법무부 장관은 모르는 상태로 법무부 장관의 외곽 측근들이 조직, 예. 외곽 조직들이 운영을 했을 수도 있는 거고 예. 알고 있는 상태로 운영했을 수도 있는 거고 여러 가능성이 열리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운영하는 게 진실이었다면 그건 라고- 대단히 심각한 문제고요. 라고 이제 예. 장해찬 전 예. 최고위원은 주장을 하는 건데 그래서 근거가 있느냐라고 진행자가 질문을 했더니 제가 직접 보고 듣고 경험한 것만 말씀을 드리는 것이다. 네. 그러니까 근거가 있다는 걸로 보입니다. 그러면서 한동훈 후보가 얼마나 직접적으로 인지하고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분명한 팀이 있었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한동훈 후보가 인지했는지 여부는 불명확하지만 한동훈 후보를 위해서 당시의 법무부 장관을 위해서 움직이는 외곽 조직이 있었다. 이거는 확실하다라고 지금 계속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장해찬 평론가가 이 주장의 위험성을 얼마나 인지하고 이 얘기를 입증 가능한지를 생각하고 하는지 모르겠는데 네. 지금 어떤 증거를 내놓은 건 아니에요. 분명한 건. 그렇습니다. 예. 뭐 이게 이제 워낙 폭발력이 있을 수가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한 후보 측에서 본인에 대한 온라인의 비판 댓글이나 비판 글들에 대해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면서 예. 이거는 자연적인 것이 아니라 인위적인 댓글팀이 있는 것 아니냐라는 의혹을 그 당시에 제기했던 걸로 안다. 예. 그러니까 이제 한동훈 후보가 원래도 이제 온라인의 어떤 여론에 대해서 굉장히 좀 민감하게 반응하는 편이고 자기에 대해서 이제 부정적인 의견이 나왔을 때는 이거는 뭔가 다른 조직이 일부러 이런 식의 댓글을 다는 것이다라고 의심을 했다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제 반면에 친한동훈계로 지금 뛰고 있는 예. 장동혁 국민의힘 최고위원 후보 같은 경우에는 한 후보가 저한테라도 그런 식의 얘기, 그러니까 지금 댓글팀이 움직이고 있는 것 같다라든지 예. 이런 댓글이 있는데 이건 문제라든지 그런 대화를 나눈 적은 없었다. 예. 뭐 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이제 전혀 상반된 얘기를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뭐 진실 공방으로 간다면 어쨌든 좀 근거가 나와줘야 되겠죠. 근데 장해찬 씨의 얘기가 워낙 어떤 이 파괴력이 있는 얘기라서 네. 이거 수사 대상인 것 같은데요. 만약 이런 어떤 의혹에 대해서는. 고발이 이루어진다면 뭐 수사가 예.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헬마 임경빈 작가였습니다.